기획위원회를 개하겠습니다. 지금 개회 선언을 했고요.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혜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KBS, MBC, SBS 등에서 생중계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 재정 운영을 총괄하는 한편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또한 신설 부처의 초대 장관으로서 기관의 초석을 다지는 것은 물론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조직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업무 능력 및 자질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훈 후보자께서도 이 청문회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위원장이 이번 청문회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후보자께서는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먼저 해주십시오. 저는 기획재정위원회가 어렵게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진행하는 3위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보니까 야 국민의힘 이렇게 써 있어요. 야 국민의힘, 경찰 포토라인 국민의힘. 그래서 서로 국민의힘한테 야라고 하는 건지 경찰 포토라인에 국민의힘이 쓰라는 건지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는데 좀 정상적인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그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고 그러면서 한번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해보다는 취지로 진행을 했는데 저는 저렇게 그 해주시는 거는 좀 떼고서 정상적으로 좀 청문회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만약에 이제 이런 사항들이 기재위에서 상당히 없었던 예인데 이게 일상화가 된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기획재정위원회 뭐 청문회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임위나 법안, 토의 등 정상적인 논의가 괜히 지연되거나 그럴 사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주장과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개입할 여지는 없지만 그런 주장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국회 소통관이나 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야 국민의힘, 경찰 포토라인 국민의힘 이런 이 선동 문구를 붙이고 하는 것을 좀 조정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일영 의원님 같은 맥락입니까? 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우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가 그래도 품격 있게 그동안 잘 운영됐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제기된 많은 의혹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또 후보자가 성실히 답변하고 그런 걸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앞에 지금 김영진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야 뭐 해가지고 피켓 쭉 붙여놓으니까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같이 이렇게 앉아있기가.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의사 표현을 하신 거니까요. 위원장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고 우리가 청문회를 진지하게 그리고 또 강하게 질책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끝나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진행 발언. 예, 차규근 의원님. 네, 오늘 늦게나마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료 제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의 자료가 추가로 제출될 때마다 새로운 의혹이 좀 생겨나고 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요구를 다시 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더라면 인사청문회가 미뤄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몇 번씩이나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세 가지 자료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후보자와 가족들의 주민등록 초본을 보면은 반포동 레미안 전세 계약이 종료되어 용산으로 전입하는 2024년 7월부터 다시 원 펜타스에 입주하는 2024년 9월 단 2달 사이에 이사를 2번이나 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기에 용산에 전세 계약해서 살고 있던 며느리도 이사를 2번 갑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2달간 가족들이 4번이나 이사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그 당시 이사업체와의 계약 서류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남의 산타페 차량의 반포동 원펜타스 아파트 출입 기록을 제출하라니까 출입 기록은 물론 제출 안 했고 주로 세종에서 생활해서 원펜타스에 등록하지도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며느리가 전세 계약을 해서 살고 있었던 용산구 아파트에 해당 차량이 등록되어 있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 장남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입사 당시 채용 단계별 점수를 제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후보자 측은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제출을 안 했습니다. 후보자 장남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에도 최소 2군데 국책연구기관을 지원했다가 서류에서 탈락했고 그중 한 군데는 바로 지난해 지원했는데 또다시 서류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미 국책연구기관에서 2년 동안 경력을 쌓았는데도 또다시 서류에서 탈락하는 정도라면 대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어떻게 입사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후보에 부당한 영향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오전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후보자의 모습을 보고 재설기 부모라는 단어가 떠오른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눈 치우는 재설기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눈을 치우는 재설기 역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재설기가 자녀 앞에 있는 그 눈을 치워서 다른 자녀 앞에 놓는 그런 재설기 역할을 했다 그러면 공직자로서 자격이 심히 의심된다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 취지의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천하람 의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이해운 후보자 비망록입니다. 관련해서 이해운 후보자가 저와 언론인을 고소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이 비망록 때문에 후보자가 청문위원을 고소하겠다라고까지 운운한 만큼 철저한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진위 확인을 위해서 후보자에게 이거 비망록 한부를 좀 전달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전달하고 이어서 발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후보자에게 이 비망록이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를 답변하게 해주시고 혹시 후보자가 지금 바로 답변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오후 청문회 시작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또 우리 위원회에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무래도 우리 청문위원님들께서도 이해운 후보자가 이 진위에 대해서 진실하게 답변하는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은 위원장님과 우리 청문위원님들께도 이 비망록을 한 부씩 좀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좀 우리 실무진에서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존경한 차규근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장남의 원펜타스 관련 부전 청약 관련해서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할 만한 자료가 그 어떤 것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규근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뭔가 차량 운행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나와줘야 검증이 가능하고 만약에 이런 최소한의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부정 청약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청문회를 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사를 받으러 가셔야 되고 당첨 취소가 문제되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최현석 의원님. 예, 저도 자료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존경하는 우리 천하람 의원님, 차규원 의원님과 좀 비슷한 맥락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청문회 논의를 위해서 모였던 우리 지난번 전체 회의 때 끝나고 나서 우리 후보자 측이 마치 자료 제출을 대부분 마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75% 제출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사실이 아닙니다. 후보자 측이 제출한 문서를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요. 1월 19일자 요구자료 제출 현황이라는 문서에는 기획처 요구자료가 100% 제출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하다. 하나의 답변입니다.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개인정보로 보호를 위해 제출이 곤란하다. 이 또 하나의 또 답변입니다. 아니 이런 문구로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해 놓고 이거를 자료 제출한 건수로 카운트해서 밖에 나가서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거는 정말 우리 후보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태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출된 자료도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원펜타스 부정청약 관련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서 정말 검증에 필수한 자료, 필수적인 자료, 출입 기록, 뭐 등록 기록, 또 실제 거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핵심 자료들은 끝내 하나도 안 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을 다 한 것처럼 포장하며 청문회를 형해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후보자 측이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들을 우롱한 이른바 숫자 노름에 대해 국민 여러분 앞에서 분명히 사과하시도록 위원장님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또 원펜타스 부정청약 관련 요구 자료들은 어차피 이거 국토부나 경찰에 다 제출해야 될 자료들입니다. 결국 경찰에서 조사를 할 텐데 제출해야 될 자료를 수사기관에만 제출하고 우리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 또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는 뭐 일단 아까 시간을 두 분은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오후 4시까지는 제출해 주셔야 오늘 청문회 중에서 원펜타스의 부정청약 사건에 대한 진실을 가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엄중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영석 의원님부터. 네. 예, 그 후보자의 그 세 자제들이 그 대부업체인 J2BC 그 회사채에 보유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2018년도에 그 보유하던 회사채를 세 자제가 그 보유하던 회사채 3억 원을 전액 상환을 받고 이제 보전을 받았고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 회사채 3억 원을 매입함으로써 결국 손실을 이제 떠안게 되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우회 정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2018년 당시에 세 자제들의 그 J2BC 회사채 매도 과정과 또 후보자 배우자의 매입 사유 그리고 매도한 회사채의 일련 번호와 후보자 배우자가 매입한 회사채의 일련 번호 이걸 오전 중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그 최현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 원펜타스 관련해서 그 자료들 동일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박수민 의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후보자가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모두 다 폐쇄 혹은 삭제했다고 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 정책적 일관성, 정치적 신념을 검증하려면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미 국민들에게 투명히 공개했던 블로그 아닙니까? 유튜브고 페이스북이고. 근데 뭘 감추고 싶은 건지 지금 이 순간까지도 폐쇄 혹은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청문회 끝나기 전까지 아닙니다. 오전 중에 그 SNS 다시 다 열어달라고 강력히 주문해 주십시오. 과거에 어떤 정치적 생각을 했고 정책적 신념이 있는지 이거 국민 앞에서 왜 가리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안 온 게 있는데요.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레미안
아파트스 청약이 이게 가장 큰 논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청약 가점 74점 중에 무주택 기간이 32점, 부양 가족 수가 25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이 17점. 그때 137 A형 물량이 8세대였고 648명이 청약 신청을 해가지고 8명이 당첨되고 640명이 낙첨되었어요. 후보자가 74점, 마지막 커트라인으로 당첨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가장 기본적인 분양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후보자 측에서 인터넷 청약이라 제출하지 못한다고 답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인터넷 청약이라도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신청 내역은 확인 제출이 가능하다고 또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분양 신청서 내역 오늘 오후 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좀 국토부에 관련 자료 확인해서 74점으로 당첨됐는데 74점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만약에 후보자 그때 그 당첨이 취소된다고 하면은 74점 같은 74점인데 그 신청인이 당첨될 수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국토부에 의견과 자료를 좀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자료 제출 요구도 있고 뭐 이게 배포도 됐는데, 비망록 관련해서 이 보면은 뭐 상당히 주술적 뭐 종교적 표현 또 여러 가지 선거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후보자께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의혹에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설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비망록은 보통 작성을 안 한다든지, 여기는 해당 표현이나 어휘는 후보자가 사용하는 그런 필체도 그렇고 문체도 그렇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든지, 전자문서 파일이면 그 파일을 작성을 하지 않는다든지, 좀 더 국민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과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은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또한 오늘 오후 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훈 의원님. 박성훈 의원님. 네. 저희 핵심은 이게 주택법 위반 여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남이 실제로 원펜타스에 살았는지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남의 월별 신용카드, 아파트 차량 입출입 내역, 그리고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현행 주택법상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행위이고요.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결국 공급 계약이 취소되고 원펜타스 아파트가 환수되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할 그런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저희가 다시 회의를 개회하게 될 때 그 직전까지 반드시 후보자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박대출 의원님. 네, 후보자의 해명이 세종시 근무하는 장남 관련해 가지고 매주 주말마다 서울 부모님 댁으로 올라와서 함께 지냈다. 그리고 장남의 승용차는 세종에 두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이 부모님과 주말에 함께 지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장남이 통근버스나 KTX, 고속버스 등을 하면 이 서울로 올라오는 서울을 오가는 교통수단,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부모님 댁으로 가는 택시나 이런 지하철이나 카카오 택시나 이런 결제 수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2023년 8월 이후에 결제 내역 그리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이 23일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제가 하루는 봐야 되니까 21일까지 줘야 23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자료가 도착한 것은 어제 22일 아침 10시경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한 것들을 꼬박꼬박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자료를 많이 안 내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2187건을 요구했지만 그건 15%밖에 안 냈고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말 대승적 견제에서 줄여서 91건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날짜도 어겨서 제출했지만 60%밖에 제출이 안 됐습니다. 더더욱 후보자의 우리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 21일 날 저녁에 저한테 초안이라고 가져와서 빠진 게 없는지 제가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모 언론에 뭐라고 났느냐면 이해운 청문팀에서 자료 제출 관련해서 야당 간사와 협상을 하기 위해 출발한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청문 후보자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걸 야당과 협상한 대상이라고 본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후보자의 얘기인지 언론 기자가 오보를 낸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후보자가 한 얘기가 아니라 기자가 오보를 낸 거라면 즉시 항의하고 기사를 고쳤어야 되는데 기사는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야 제가 강하게 항의하고 나서야 고쳐졌습니다. 국회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도대체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협상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제가 11시까지 그 자료를 보고 빠진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 퇴청을 했습니다. 의원회관에서 퇴청을 했는데 그 11시까지 기획예산처 직원이 남아있다가 제가 본 자료를 회수해 가야 된다고 해서 회수해 갔다는 겁니다. 도대체 제출한 자료를 또 회수해 가는 건 또 뭐고 그걸 위해서 기획예산처 공무원이 11시까지 거기 기다리게 만드는 후보자의 태도는 뭡니까?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후보자가 반드시 회수해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을까 봐 제가 퇴청한 이후에 우리 직원들, 보좌 직원들이 그 공무원을 위해서 자료는 돌려줘서 회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출한 자료를 회수해 가고 그걸 위해서 공무원을 11시까지 갑질하고 이게 평소의 갑질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국회를 무시한 태도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의사 진행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그 우리 국회에서 먼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의사 변경부터 실시하고 나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날짜가 오늘로 변경됨에 따라서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및 정인 등 출석 요구 변경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들은 다음 의원님들의 질의와 공직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공직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주 질의를 마친 후 보충 질의를 시작할 때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후보자 기획예산처 장관 이해운 인사청문 요청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 후보자 기획예산처 장관 이해운 인사청문회 정인 등 출석 요구 변경의 건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후보자 기획예산처 장관 이해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변경의 건은 단말기에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인사청문회를 1월 23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인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 후보자 기획예산처 장관 이해운 인사청문회 정인 등 출석 요구 변경의 건은 단말기에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정인 및 참고인의 출석 요구일을 1월 23일로 변경하려는 것인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 후보자 기획예산처 장관 이해운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신 분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님께서 피켓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된 것으로 봐지진 않고 야당 의원들께서 피켓을 다 이렇게 붙여셨는데 청문회 본질은 피켓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어떻게 각자 준비해 주신 그
그 질의를 어떻게 국민에게 잘 알릴 수 있는 것이 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문회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앞에 붙이신 피켓들은 좀 제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됐죠? 정인호 의원님 됐죠? 두 번째, 차규근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요구하셨죠? 오전 중으로. 자, 후보자님, 차규근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오전까지 요청하셨습니다. 원펜트하우스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자료 제출 오전까지 되겠습니까? 최대한 하겠습니다. 최대한이 아니고 자료 제출이 있어야 뭐 한 오전까지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존재하지 않는 자료들이 많아서 지금 다 될. 마이크를 왜 안 주? 그 마이크 없나요? 네, 지금 관계 기관에 그리고 관련되는 곳에 저희들이 다 연락해서 최대한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보존 연한이 경과에서 없다는 곳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못 한다는 거죠? 아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차규근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가 오늘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해도 없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못 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합니까? 있습니다. 예. 몇 시까지 할 겁니까? 오후 개회하기 전까지로 좀 해주시면 오후 어떻겠습니까? 2시 전까지요? 차규근 네. 의원님 되셨죠? 다음 천하람 의원님께서 지금 비망록을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이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후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니요, 이건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글 파일로 이런 걸 만들지를 않습니다. 네. 자, 여기 대해서 천하람 의원님, 예, 비망록이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제가 전달해드린 비망록 파일을 보시고 우리 청문위원님들과 또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후보자에게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점 고지해 주시고 결국 후보자께서 실제 명확한 사실을 부인한다라고 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도 결국 국민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후보자가 이걸 작성한 게 아니라고 하면 뭐 이건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문서라는 뜻인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것을 대국민 공개를 하더라도 후보자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인지 위원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후보자께서는 본인은 한글 파일을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또 안 썼다는 얘기시죠, 후보자님? 내용도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요.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그럼 많습니다. 쓴 부분도 있습니까? 본인이 하신 부분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저의 여러 가지 일정,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다 공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을 기반으로 누군가가 작성한 사람이 제3자가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짐작과 여러 가지 소문을 버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위정하시면 처벌받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그럼요. 자, 그러면 전화는 됐죠? 네, 그러면 예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국민들의 판단을 예,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할게요. 예. 제출 요구에 관해서 이렇게 했던 예는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지시하시고 해야지 질의응답을 가지고 진행하지 말고 자, 회의 정상적으로 진행은 해주시죠. 위원장님, 김영진 의원님, 회의 진행은 제가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합리적으로 제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자.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김영진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하는 형식으로 저도 말씀드리고 있고 여기서 위원장님께서 그럼 최종적으로 결국 국민의 판단을 받아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문서라면 국민적으로 공개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인지
국민적 판단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최종적으로 한 번만 후보자께 확인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기다리세요. 저기 발언권 드릴 테니까. 그리고 저는 오늘 청문회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뭐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회의를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하실 분들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자, 천하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비망록 관련돼 갖고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본인이 하신 게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셨고, 이와 관련돼서 천하람 위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다 공개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십시오. 네. 제가 작성하지도 않은 문건, 사실도 아닌 내용들이 대부분인 이런 문건이 공개될 때 많은 국민들은 지금 언론 보도가 지난 한 3주 동안에 이 비망록이 제가 작성한 것이고 진실인 것처럼 많은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넘어서 제가 작성하지도 않은 것으로 인해서 제가 그런 오해와 의혹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다 공개할 때 작성하지도 않은 제가 받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상당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더 피해를, 제가 작성하지도 않은 것인데 이혜훈의 비망록이란 이름으로 언론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혜훈 후보께서는 비망록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인하셨고, 이와 관련돼서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피해가 있을 수니 거기에 대해서는 천하람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은석 의원님, 윤영석 의원님, 박수민 의원님, 박수민 의원님은 다른 내용이네요. 박성훈 의원님, 박대출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이 있으셨는데 이 자료 요청하신 거 아까 잘 들으셨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하실 거죠? 차규근 의원님께 드린 답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을 하시겠습니까? 네, 최대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자료 제출에 관련돼 가지고는 각 위원님들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수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SNS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NS는 이번 청문회와 상관이 없이 제가 지난 여름에 정치를 마무리하기로, 은퇴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때 다 폐쇄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계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마이크 쓰십시오. 마이크. 예. 예, 정치를 지난 여름에 접었다고 하는데 최근까지 지명 직전까지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정치인이었고요. 그리고 시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명 후에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NS는 어차피 대국민 공개를 위해서 올렸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픈해 주기를, 열어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자, 박수민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질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일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양 신청서 관련돼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셨는데요.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국토부에다 이 부분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나요? 전문위원님? 오늘 중으로 될까요? 국토부 확인이 지금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후보자 본인이 분양 신청서를 제가 제출 요청했는데 안 했거든요. 후보자가 그걸 해주시고 또 이게 문제가 있었을 때 또 국토부가 후보자가 만약 안 냈을 때 국토부가 낼 수 있는지 낼 수 있으면 국토부가 내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분양 당첨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차선희 후보자 동점자가 그걸 받을 수 있는지 그걸 국토부에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제 수석께서는 바로 정일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다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게 후보자가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파일이 한글 파일 쓰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그게 하는 예입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표현, 어휘 이런 게 내 게 아니다. 뭐 문체도 필체도 그 파일도 이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비명록은 내가 본인이 만든 게, 후보자가 만든 게 아니다라는 증빙, 그런 걸 좀 자료
합해서 오늘 오후 3시까지 가능하시겠죠? 네, 저희가 그걸 요청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수영 의원님께서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보자님 뭐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사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상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아마 언론의 오해였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영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직원이 자료를 해소해 갔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직원은 자료를 해소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해소해로 왔던 사실은 있었습니까? 아니요, 드리러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박수영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질의 시간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현승 의원님. 여기 저번 전체 회의 이후에 자료 제출을 75% 했다 이러면서 언론 플레이를 했던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거기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빠뜨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 이거를 답변에 카운팅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언론한테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합니까? 이게 후보자로서의 자세, 저는 후보자의 자세가 이 우리 국회에 대해서 정말로 존중하는 자세가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 박수영 의원님 관련돼서 그 야당 간사와 자료 제출 관련돼서 협의 중이다라는 그 얘기가 들어왔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 개인 시간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고, 지금 그 최현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5%와 15%는 서로가 그 카운팅하는 자체가 좀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국회를 경시하거나 할 생각은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 12년간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얼마나 존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해서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정태훈님 됐죠? 먼저 공직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공직 후보자 이해훈. 네, 다음은 공직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후보자께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분 이내로 모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이후 저의 부족함에 대한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청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신 대통령님께도 송구합니다. 우선 저의 성숙지 못한 언행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책에 대한 집념과 결과로만 증명하겠다는 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저와 함께했던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또한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잘못을 즉시 인정하지 못하고 무려 1년이란 긴 세월을 망설임과 침묵 속에서 흘려보냈다는 사실, 즉 이 늦은 사과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잘못임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재정 정책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에 단 한 분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기여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과오를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관직을 제안받고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통합과 협치의 필요성은 늘 제기되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과거 여당이 소수당일 때는 통합의 손길이 세불리기로 오해받기도 했고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되지 못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대 야당으로서 세불리기 자체가 필요치 않은 상황에서 나온 통합의 발걸음은 협치의 제도화를 향한 대통령님의 진정성으로 읽혔습니다. 진영 정치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새로운 길을 여는 일에는 돌을 맞더라도 동참하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정은 진영의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소신을 접은 변절이라는 공격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수 진영에 속해 있었을 때도 꾸준히 그리고 가장 열심히 경제 민주화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이자제한법 개정안, 휠체어 금지법 등을 발의했을 때는 당을 떠나라는 숱한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이겨내왔습니다. 시장 맞는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보수가 아니라 진영을 넘어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한 실용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국민 주권 정보의 국정 운영에 다른 시각을 조화롭게 접목할 수 있는 접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기록하다가 겨우 경기 회복세의 기로에 선 이 시점에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양극화와 K자형 회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기에 재정의 생산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주의와 관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지출 효율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내는 일에 성과를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데이터와 성과 분석에 기반한 재정 운영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똑똑한 재정을 하자는 것이 저의 일관된 지론입니다. 국책연구소에서 재정과 복지를 담당했던 6년간의 경험과 국회에서 재정기획위원회와 예결위를 담당한 12년간의 경험을 오롯이 쏟아붓겠습니다. 지금 국가재정과 예산 운영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략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 이후 완전히 변화된 국제 정세와 새로운 경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고환율과 높은 체감 물가라는 이중고를 안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뿔소라고 불리는 5대 위기 요인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위기, 기후위기, AI 산업기술의 대격변, 양극화, 지역 소멸,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성장 잠재력의 저해 요인들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멀리 보고 국가의 미래를 계획하고 예산을 그 계획에 연계시킴으로써 국가 미래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출범 이유입니다. 즉 예산을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도구로 성과 중심의 관리 수단으로 전환하는 임무를 저의 마지막 소명으로 알고 다음 4가지 과업에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첫째, 미래 사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하겠습니다. 도출된 과제들이 계획대로 실행되어 국민들에게 그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예산과도 긴밀하게 연계하겠습니다. 둘째, 성장과 복지의 동시 달성을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기본권이 보장되는 공동체 실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성장과 복지는 상충되는 목표가 아니라 함께 갈 수밖에 없고 함께 가야 한다는 소신으로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재정비하겠습니다. 특히 AI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성장의 과실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국민들께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셋째,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삼고 동시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유사 사업, 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의무 지출, 경직성 지출 등등을 재구조화하는 재정 혁신을 선도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입니다. 고강도 재정 혁신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인공지능과 첨단 전략 산업 등 국가의 생존이 걸린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입하여 경제의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재정을 열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평가,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실질적인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국전의 동반자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역량과 자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검증받겠습니다. 저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또 뼈저리게 반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비판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현안에 대한 저희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상세히 소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후보자님,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후보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진정과 결과로만 증명하겠다는 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외눈박이라는 말이 한쪽 눈이 멀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낮잡아서 하는 말이기도 한데, 이 부분 수정할 생각 없으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생각 못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부터 후보자님의 태도가 보이는 겁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고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최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장남이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몇 년도 입학했습니까? 2010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장남의 대학 입학과 관련해서 이른바 아빠 찬스를 통해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가 지난 17일 서면 답변서를 통해서 장남은 사회기여자 전형이 아닌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했으며 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자, 이게 2010년도에 연세대학교 입학 전형입니다. 입학 전형 해당 요강 어디에도 다자녀 전형이란 말이 없습니다. 다자녀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 후보자 분명히 거짓으로 답변한 겁니다. 그렇죠? 2011년도에 의원님, 가서야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예. 2011년도에 가서야 연세대학교가 처음으로 다자녀 전형을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했고, 분명히 이거는 2010년도에 입학한 우리 후보자의 장남이 2011년도 전형으로는 입학을 안 했을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설명 좀 그런데 드려도 이거를 될까요? 왜 이렇게 서면 답변에서 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답변을 했죠? 네, 설명을 짧게 조금. 답변하세요. 그래도 시간은 조금 주십시오. 충분히 소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짧게 국민들께. 답변하세요. 예. 네. 처음에 이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희들이 17년 전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셋이다 보니 그 중에 누구였는지 기억을 못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측에 계속 전화를 하고 문의를 했는데 학교 측은 17년 전에 여러 가지 자료는 보존기관이 경과해서 보관하지 않는다는 답을 잠깐만요. 듣고. 예, 거기까지 하시죠. 거기까지 아니, 하시죠. 잠깐만. 실은 이거 지금 방금 우리 저 후보자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이